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역사입니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한나라는 고조선의 전 영역을 다 차지하려 했지만 요동지역만을 차지하는 데 그쳐야 했습니다. 이후 한나라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고구려를 침공하면서 영토 확장을 꾀했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서쪽 국경지대로 쳐들어오는 한나라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을 시작으로 동족의 나라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수백 년에 걸친 반회세 자주화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82년에서 기원전 75년 사이 현도군을 서쪽으로 밀어냈으며 기원 1세기 초에는 신나라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 요동군의 동남부를 공격해 압록강 하구 일대를 차지하고 서쪽 경계를 넓히면서 요동반도 동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원 105년에 와서는 현도군 소재지를 무순에서 심양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후로도 고구려는 후한, 공손 세력, 위나라의 침략에 맞서면서 고조선 고토 회복을 위한 서진 정책을 완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3세기 후반에 이르면 요동 지역의 낙랑, 대방, 현도, 요동군은 많이 쪼그라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세기 말에 와서 고구려는 봉상왕의 폭정으로 민생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일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여파로 그동안 줄기차게 벌여왔던 고조선 고토 회복의 국가적 과제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고구려가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고조선의 옛 땅인 요동 지역의 대부분을 되찾게 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원 265년 중국의 위나라는 진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로써 중국 내륙 국가들의 고구려 침략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던 요동 지역의 요동, 현도, 낙랑, 대방군은 진나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세기 후반부터 고구려는 요동 지역을 타고 앉은 진나라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구려를 둘러싼 대외 정세는 고구려가 요동 지역 공략에 유리하게 바뀌어 가게 됩니다. 기원 300년부터 306년 사이 진나라에서는 중국 역사에서 팔왕의 난으로 알려진 왕자들 사이의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진나라 각지에서는 지방 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내전이 계속되고 이른바 5호 16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아주 혼란한 전국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동 지역의 서북쪽 일대에서는 선비적인 모용외가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동 지역은 진나라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성장하는 모용외 세력의 위협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고구려에게는 진나라가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모용 선비 세력이 더 강화되기 전에 고조선 옛 땅인 요동 지역을 완전히 되찾아야 할 과제가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 무렵 고구려 내부에서도 일정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기원 292년 고구려에서는 서천왕이 죽고 그의 아들 봉상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봉상왕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자기 삼촌인 광국군 달기를 비롯해 많은 충신들을 죽여버립니다. 또 293년에는 봉상왕이 아우 돌고를 죄 없이 죽이고는 돌고의 아들인 어린 조카 을불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을불은 봉상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민가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293년과 296년에 각각 모용회가 고구려를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백성들은 무거운 부담을 져야 했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93년에는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봉상왕은 왕궁을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증축하기 위해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공경에 처한 현실을 본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충고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300년에도 봉상왕은 반년 이상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공궁에 있을 때
전국의 15살 이상 남녀들을 동원해 왕궁을 수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에 국상으로 있던 창조리는 사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밀란이나 외적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나라가 커다란 위기에 빠져들 것을 우려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왕을 갈아치우는 정변을 단행했습니다. 창조리를 중심으로 한 정변 세력은 사냥 중에 있던 왕을 폐위시키고 숨어 살던 왕족 을부를 찾아다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왕이 미천왕이었습니다. 미천왕은 지난 8년 동안 방랑하면서 머슴살이도 해보고 소금 장사도 하면서 억울한 매도 맞아본 경험이 있어 백성들에 대한 과중한 억압과 착취를 다소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미천왕은 왕궁 공사에 강제 동원되었던 사람들을 재고장으로 돌려보내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농업 생산을 높이기 위해 권농 정책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미천왕의 이러한 정책 실시는 나라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가져왔으며 대외적으로는 요동지역에서 진나라를 몰아내고 고조선 고토회복의 과제를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정국이 안정되는 데 따라 고구려는 요동지역에서 진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대담하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302년 9월 고구려는 보병과 기병을 비롯해 3만 명으로 구성된 원정부대를 편성하고 진나라 군사들이 둥지를 틀고 있던 현도성을 공격해 8,000명을 사로잡는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현도성 공격 전투는 진나라 군대를 요동에서 몰아내는 전면적인 공격 개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요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진나라 세력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9년에 이르러 진나라 요동군은 세외 선비족과의 싸움에서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또 마침 311년이 되면 모용 선비 세력이 세외 선비족을 복속시키고 내부 결속에 힘을 기울이게 되면서 요동 지방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정세는 고구려군이 요동에 진출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311년 8월에 대규모 원정부대를 조직해 진나라의 군사 전략상 요충지이며 교통 중심지인 서안평을 공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손실 없이 서안평을 함락시키고 적을 소멸하였습니다. 이 서안평에 대한 고구려군의 대담한 공격 작전으로 이제까지 낙랑과 대방의 지역에 남아있던 진나라 지배 세력은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요동에 있는 낙랑과 대방 지역을 완전히 되찾기 위한 대담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313년 10월 고구려군은 낙랑군을 공격해 2,000여 명을 사로잡고 그 지역을 완전히 수복했습니다. 곧이어 3개월 뒤인 314년 정월에는 대방군을 들이쳐 진나라 군대를 괴멸시키고 그 지역을 완전히 수복하였습니다. 314년까지 낙랑과 대방 두 군을 완전히 수복한 고구려는 진나라에 숨돌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315년에 또다시 현도성을 공격해 많은 적을 살상포로하고 그곳을 완전히 수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구려는 302년 현도성 공격 이후 요동군의 서안평, 낙랑군, 대방군, 현도군 등을 차례로 수복함으로써 유화 하르 유역 요동군의 좁은 지역만을 진나라 지배하에 남겨두고 나머지 요동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진나라는 320년에 모용외를 요동군의 평주자사로 임명함으로써 모용 선비족의 힘을 빌어 일부 남아있던 요동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한 고구려 사람들의 줄기찬 투쟁은 4세기 초에 이르러 요동 지역에서 진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요동 지역 대부분을 되찾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요동 지역의 일부를 차지한 모용 선비 세력을 몰아내고 고조선 고토의 완전한 수복을 위한 고구려 사람들의 투쟁은 쉼 없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결의의 통합과 고조선 고토 회복을 위한 고구려 사람들의 투쟁의 길에는 과연 어떤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방송에서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